교수님께서는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말했는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 대표기가 아닌 대통령은 정치인인 겁니다. 국민이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실현하려면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돼요. 입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해준 정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 구성과 관련되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예를 들어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하면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다니까요.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언론기관에서 표명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고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주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회 내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태도를 내에서의 최소한의 행위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어떤 허구든 논리에 잘못 잡혀 있는 이유가 아까도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독재 시대에 신음을 해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탄핵 소추를 발의한 주도 세력이 사실은 그 독재 시대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 후예들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오히려 당권 선거를 자행했던 데 협조하거나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이 당권 선거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무원을 지정해서 선거를 잘못되게,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에게 선거 자금을 더 주라. 아니면은 정치적 혜택을 더 주라. 아니면 여루당에게 너희들은 전부 다 투표해라. 내 밑에 있는 공무원들 좀 투표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들에게 내가 제대로 국민들이 내가 대통령을 뽑아준 것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나를 지지하면은 나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해달라.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정동영이를 지지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당을 지지하라고 그런 겁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총선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국가원수로서 국민으로부터 정책 수행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 발언이 그거는 헌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